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작가라고 합니다. 이 지금 기술적 상상력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작업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주로 그 도시의 공공장소들 중에서 어떤 연결 통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리, 계단과 같은 이동 통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동 통로들을 수직과 수평, 수직 이동을 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평 이동을 하는 다리로 크게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버브 더 팀버라인이라는 제목의 콜라주 작업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하나의 어떤 세포나 모듈처럼 이미지들이 읽힐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울의 어느 대형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그 다른 시간과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하여서 이어붙인 작업이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계단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대신하게 헤어주는데 보통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저희는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낯선 타인들이 가장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도시에 보면은 저희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고층 빌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라인인데 재밌게도 산에는 팀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불러주죠. 그 수목 한계선은 기후와 환경에 의해서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고 그렇게 스스로 자연은 규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계속 위로 마치 경쟁하듯이 수직해서 올라가고 예를 들면 그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보시면 저희는 저기서 한 번쯤 살고 싶다는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 스카이라인과 팀버라인이 묘하게 자연적 상황과 저희 도시적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작품의 디테일 이미지인데요. 제가 특히 수많은 엘리베이터 중 이 엘리베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유리 때문입니다. 유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하나의 창문처럼 연결시켜 주는데 내부에서 외부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또 외부에서 내부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마치 그 가장 사적인 공간을 당당하게 엿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통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열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닫아두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고요. 이거는 아까 그 작품의 또 다른 디테일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흔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기계의 움직임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동하면서 저희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어색한 침묵,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지 모른다는 그런 잃어버리는 공간성, 그리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또 시간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몸을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저의 그 감각과 신경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과 그 공간과 저의 몸을 동일시하게 느껴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저의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가끔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잃어버린 어떤 그리고 공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디테일 이미지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방식은 그 공간을 물론 오랫동안 있어야 하겠지만 주로 카메라 그 뷰파인더로 자를 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한 사물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은
그 움직이는 사물일지라도 속도가 없어지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가장 단순한 형태로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은 직선, 수직 아니면 수평 아니면은 원형, 그렇게 가장 단순한 어떤 도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이게 저한테는 어떤 셀이나 건축의 모듈처럼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소한의 단위들은 또 이 단위들이 모여서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악보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사실 그 악보를 보게 되면은 그 악보에는 음절들이 있고 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치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그런 악보의 어떤 음처럼 느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암시해 주듯이 어버브 더 팀버라인, 그 수목한계선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지만, 마치 수목한계선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작업은 지금 이미지가 조금 흐린데, 이 제목은 문라이트 섀도우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그 서울의 한 대형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를 촬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진 여기는 그 사람들 한두 명이 사진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천여 장의 사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의 직선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볼 때 더 많이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 한 장도 같은 사진이 사용된 게 없고요. 그 요소가 제 작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할 때 단순하게 패턴화 시켜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야지만 오래 기억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자연에서 나뭇잎이라든지 꽃잎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의 자갈들이라든지 그것들을 단순하게 패턴화 시켜서 기억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각자 유일하게 그들만의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비슷하고 같게 보일지라도 마치 그 자연의 패턴처럼 각기 다른 요소들을 항상 간직하면서 어떤 거대한 리듬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장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또 1년 뒤에 이 장소를 가서 촬영하더라도 지금과 다른 리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수직 구조와 다르게 수평 구조로 이루어진 제 사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 다리를 예를 들어보면, 다리라는 거는 일단 강위를 가로지르면서 어떤 가장 이렇게 사람들 눈에 이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잘 느끼게 해주고, 또 뭔가 가로지르면서도 한편 이쪽과 저쪽을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려는 욕망을 가장 좀 잘 나타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와 연결을 동시에 시켜주는 공간, 그리고 어떤 접속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또 한편 뭔가 사람을 굉장히 설레이게 하는 어떤 그런 시적인 의미들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절망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그 다리를 파괴해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저희가 죽음을 선택할 때 그 강위의 다리로 올라가서 어떤 무언가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다리,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리가 뭔가 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되게 영화적인 장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위에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 중간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몽상적이게 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수많은 다리 중에서 제가 이 다리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뒤에 하늘 때문인데요.
이 다리는 구조의 특성상 하늘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영국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다리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이동하는 장소 중에서도 특히 저 하늘의 변화 때문에 그 이동성을 더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이 이 작업인데 이 작업도 보시면은 그 다리를 다양한 각도와 다른 시간대에 찍어서 이렇게 이어붙인 작업이고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그 다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제가 물론 이 전체 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곡의 첫 번째 페이지로서 이 사진 작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 작업이 지금 작년에 그 런던에 갔을 때 다시 촬영을 한 거고 이 작업은 같은 장소인데 2년 전에 촬영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페이지에 그 곡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은 블루 프로젝트라고 일단은 가지를 붙여봤고요. 전체를 알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부분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영원이라는 어떤 환상 같은 거를 만족시켜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 작업 이미지인데 제 작업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 통로들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 현실 공간에서도 접속,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접속, 연결이라는 의미가 현실 공간에서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접속, 연결이라는 게 많이 그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찍은 사진들이 어떤 3D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건축에 있어서 하나의 그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로잉이 실제 공간에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제 다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평론가 이상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작가를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 프로젝트 때문에 알게 돼서 그 전에 서울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 포럼의 제목이 이제 기술적 상상력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이지연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건 우리가 흔하게 활용하는 그 이동의 어떤 수단이지만 사실은 언제나 이렇게 그 몸과 이렇게 접속하고 또 그것이 대량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인간 어디에 들어온가 날리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기술과 몸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또 그게 속도와 또 이동 통로의 어떤 그 점유에 관련된 어떤 권력의 문제를 또 까지 이제 제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상상력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SF적인 주제 같기도 한데 이지연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접촉하고 있는 그 기계의 어떤 이동하는 그 기계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굉장히 SF적인 그 주제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라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대도시 건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동의 어떤 방식도 이제 수직 수평의 어떤 좌표축을 따라서 이렇게 인간의 몸이 이렇게 배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멀찍이서 이제 그 거리를 갖고 이제 찍다 보니까 그걸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고 어떤 그런 추상적인 좌표계 속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어떤 그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게 또 보여진다는 거죠. 그 형태가. 그래서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작가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또 그거를 갖다 이제 수천 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컴포지션을 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을 이동과 소통과 또 어떤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계이고 작가가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의 확장으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늘 접속해야 하는 어떤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형태도 재미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이제 기술과 인간 또 특히 인간의 몸의 관계 또 기술이라는 어떤 수직 수평의 어떤 그 격자 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인간의 추상적인 위치와 그 안에 특히 또아리 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몸의 어떤 운명이랄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굉장히 막 우아하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수직 수평의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이렇게 음표처럼 이렇게 막 배열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특히 밖에서 찍은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공기라든가 이렇게 좀 트여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저기 그 팀벌라인 그것처럼 이렇게 딱 폐쇄된 공간 속에서 어떤 그 이동 장치 그런 거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몸의 그 배열과 배치가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크게 그 수직적인 어떤 그런 배열 배치 이동의 방식과 수평적인 어떤 배열 배치 이동의 방식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알기 쉽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의 어떤 그것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익명의 다수를 갖다가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회의 구조라든가 그런 권력이 이제 작동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개개인의 어떤 그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점으로 치환시켜서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사물이나 상품과 같은 어떤 그런 점의 위치로 이렇게 환원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게 결국 이제 움직이는 어떤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그 작가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 작품을 이루는 셀이라든가 픽셀이라든가 또는 그 모듈을 이루고 있는 그 방식이 이렇게 사진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지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 정지된 모습은 다르게 하나도 반복된 없이 그 차이 속의 반복 속에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극도의 어떤 빠름을 추구하는 와중에 생겨난 어떤 정지의 순간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속도와 정치의 관계를 정치 경제학의 관계를 이제 연구했던 폴 비릴리오의 이제 관점을 제가 가지고 보게 된 거였는데요. 극도의 어떤 속도가 완전히 그 순간 멈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말 그 질주하는 어떤 기술의 속도랄까 그런 것들이 몸과 의식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워내고 이렇게 무색무취의 어떤 그런 오브제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그 팀벌라인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1930년대에 뭐 이렇게 그런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어떤 통신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진공관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치들이 내가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게 좀 연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빽빽한 어떤 매트릭스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어떤 그 공기도 체액도 다 모두 빠진 채
이렇게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스윙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절대 속도와 어떤 그런 거의 그 끝이 어떤 정주와 죽음과 어떤 주체와 객체의 어떤 비어짐 같은 것을 낳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수직적인 그 이동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 다리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변에 그 공기랄까 계절의 여운이랄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수평적인 이동의 어떤 그런 그게 조합된 작품에서는 조금 그것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기술의 속도가 인간에게 어떤 가한 어떤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지연 작가의 작품에서 이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작가는 수직과 수평의 어떤 그 자기의 작품군을 이렇게 대조를 함으로써 그것의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이해는 굉장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런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이항 대립적인 어떤 사고방식일 수도 있죠. 우리가 수직하면은 뭔가 이렇게 제한을 모르고 있는 어떤 성장의 이미지, 서구의 어떤 그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어떤 수직지향성, 이런 것과 동양의 어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수평적 세계, 이런 것을 어떤 대조 같은 것도 이제 연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몸을 배치하고 배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권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 몸의 어떤 운명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대변하고 있다면 그 두 가지 구도에 작가가 이렇게 부여하는 의미랄까 대조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항 대립적인 사고는 이해는 쉽지만은 그 또한 하나의 또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 수직 수평의 좌표계에 점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가 실존의 어떤 그런 것과 개체성과 전혀 관계없이 또 전체와 부분의 관계도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이렇게 권력의 배치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장기판의 말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서 현대인의 어떤 그거가 사실은 이제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탈주하는 방식을 뭔가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두 개의 틀로 이렇게 하는 거가 이해는 쉽지만 조금 단순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중간 없는가 그런 거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어떤 그 이동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인간의 몸이 결국 기술과 몸의 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술과 몸의 관계가 사실은 여기서 기술적 상상력의 미래 중에서 저는 가장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화제가 아닌가. 결국 몸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볼 때 기술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 거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 두 개. 일단 그 수직 수평 이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부터도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발로 수평으로 좌우 그 다음에 이렇게 걷고 그 나머지의 이동은 수직 이동. 그거는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두 가지 이동으로 크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추상적으로 제가 나중에 작업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기 이전에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이동 자체가 일단 수평 이동 아니면 수직 이동 뭐 이렇게 사선도 있겠지만 그 이동이 사실 제일 많이 큰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에 더 많이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 이동에서 주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래서 다리라는 거나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실질적으로 이동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 공간에서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에 저는 더 많이 좀 초점을 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tas을 때 잠시 우리가 뭐 멍하게 있다가 띵 소리가 울리면은 다시 뭐 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했던 거를 잠시 멈춘다거나 아니면 그 이제 다리를 건널 때 좀 더 주변 환경을 보고 뭐 강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에 더 좀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수직이라는 것은 수직 이동은 뭔가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좀 그런 거고 수평은 그래도 그 과정이랄까 이런 것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랄까 그런 과정성을 더 많이 그러니까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더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만약에 그 수직이동도 계단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이미 현대에서는 계단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 그 높은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걸 올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뭔가 그게 그냥 단순히 이런 이동에서 이전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오려고 이제 KTX를 탔는데 그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완전히 더 이렇게 더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과정상에서 나의 육체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거 대신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코드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쇄도하고 그것을 막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물은 안 보이고 먼 사물은 굉장히 또 먼 곳을 주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가까운 것을 주시하면 그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먼 곳을 보게 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속도에 있어서.